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책읽지라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밤인가요? 어, 뭔가 어제랑 어저께 막 그 이유리 작가님이랑 방송하고 나니까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이제 뭔가 좀 방송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 어제는 그 노트북으로 방송했잖아요. 그러다가 아이폰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네, 되게 역시 아이폰 셀카가 잘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이제 보려고. 건비님 방학했다면서 PC방에 있구나. 네, 집에 얼른 들어가서 조금 이따 봐주세요. 네, 그 대학생분들 방학하셨어요. 그죠?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서강대학교는 방학해가지고 학교 뭐는 좀 조용하고 학교 앞에 그 술집들은 사람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방학 특집이기도 하고 어 사실 제가 자기계발서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고민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계발서 싫다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어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미 좀 어른이 돼서 약간 대학생들이나 이런 젊은이들의 마음을 또 우리가 공감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이제 청춘신호등이라는 책을 한번 선정해 봤고, 젊은이들, 대학생들, 특히 취준생들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자 청춘신호등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잠깐만, 팔이 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청춘신호등. 그리고 이 책에 그 노재명 작가님이 지으셨고, 좀 와닿은 카피는 여기 내일 뭐 하지에서 내일 뭘 할지로 바꿀 수 있는 청춘의 힘, 그 유재석이랑 그 이적님이 부른 그 노래가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고 그 노래랑도 사실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왜 마라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코스는 인간의 수만큼 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든 상관없다. 실패해도 좋고 돌아가도 좋고 어차피 꼬린 지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나만의 이제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좀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면 제 책이 좀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노재명 작가님한테도 오늘 방송 들어오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좀 여러분의 힘든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고 그걸 소개하는 거 위주로 오늘 한번 방송을 해볼게요. 그래서 웅이님은 꿈이 개그맨인데 성적이 안 좋아서 고민이라고. 개그맨이 요즘 공부도 잘해야 되나요? 혹시 개그맨 뽑을 때 성적도 보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현우님은 기말고사 끝났는데 과제 늪에 빠져서 힘들다고 빨리 과제 마무리하시고 방학을 좀 즐겨야 되는데 그죠? 배원정님은 직장인이랑도 맞는 책일까요? 했는데 이 책이 꼭 취준생을 위해서 쓰여지진 않았어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취준생 분들이고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읽어도 내 인생의 좀 꿈이나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취준생 분들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네, 좀 많이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일단 이 노재명 작가님이 왜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작가님은 지금 좀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들으면 아실 만한 유명한 광고 회사에 계세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2015년 5월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스럽게 파랬다. 볕은 기분 좋게 비추고 있었고 라일락 향이 코끝에 산들거렸다. 그런데 그날 하필 재수없는 소리를 들었다. 노 차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회사에서 신사업 철수한다고 하던데. 횡격막이 심장 높이까지 치받아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에는 불꽃이 튀었다. 어렵게 여기까지 굴러와서 팔자에 없던 제조업에 적응하려고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사업을 접는다고?
또 5월의 그 재수 없는 날은 작가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업에 철수한다는 것은 곧 정리해고의 의미였고 결국 백수가 된다는 의미며 백수란 밥벌이가 끊긴다는 말이고 그것은 아직 어린 두 딸이 끼니를 거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했다. 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작가님 나이가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20대 때 그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취준을 해야 되는 거랑 40살에 취준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담배와 술이 늘어갔다. 술이 깨서 적당히 정신이 들면 키보드를 두들겨 이력서를 수정하고 또 지원했다. 서류 지원 탈락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었다. 이 막막함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느꼈던 감정이었다. 밤이 오면 조금 나아졌다. 낮은 너무 밝아서 내 표정이 너무 쉽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어두운 밤에 시간을 빌려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 이것은 입사 지원서 마감일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작가님은 이 좀 막 이력서를 다시 집어넣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짠내 가득한 바람이 부는 벌판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과거의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음과 답을 종이에 썼고 지우고 또 찍고 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나가는 걸 먼저 하셨대요. 결국 난 광고회사에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스펙이나 커리어를 보자면 회무나 세무 관련 직업을 찾는 것이 수월했을 것이다. 그쪽에는 훨씬 인맥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매월 찾아오는 숫자의 마감을 꽤 싫어했다. 난 창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들기도 하며 나름의 결과물을 정리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난 발랄한 총기를 가진 현업 직원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늦봄부터 여름까지 이력서를 쓰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꿈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했다. 내가 정리해고가 되고 백수가 되고 취업준비생이 되고 또 절망 속에 주저앉았다. 희망을 잃어버린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부모님은 늘 멋진 인생이라고 하셨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두 분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였는지는 지금도 의문이다. 이 땅에서 한 달마다 버는 돈으로 삼시세끼를 먹고 마음 착한 주인을 만난 덕에 아득한 전셋집 지붕 아래서 바람과 비를 피하며 어린 두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지독한 행복이다. 이 평범한 행복이 온통 불만으로 가득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불평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깨끗하게 옷을 입어 몸을 단정하게 하고 오늘은 무슨 일을 통해 내일의 희망에 가까워질 것인지 생각하면 아침볕이 반가워진다. 부디 아무것도 안 하는 두려움을 걷어내고자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자.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와닿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찾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그만두자.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속도를 내기 전에 이게 나한테 맞는 방향인지를 우선 고민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는 이 책을 썼다라고 2016년 2월 1일 노재명 작가님이 이렇게 여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좀 책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네, 그래서 2016년 2월 1일 노재명 작가님의 글이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제 책의 목차를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스펙에 꼭 매달려야 되냐, 우리가 어떤 스펙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 그리고 꼭 남들과 똑같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스펙들을 만들고 있는 분들. 네. 그리고 3장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나답게 살아갈 용기다. 사실 뭐 용기라는 키워드는 올해 가장 많이 쓰이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무엇보다도 나답게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 머리만 굴리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라.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5번째 장은 인생은 단 한 번이다. 주인공으로 살아라. 이런 챕터 하에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준서님 여기다 댓글
하면 아마 친구 있는 분들이 다 보일 거예요. 네, 임상수님은 영화 인턴이 생각난다고 했는데, 저도 인턴이란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왜 개그맨 되고 싶다고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럼 그 분의 얘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아까 개그맨 되고 싶은데 왜 성적이 걱정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머리만 굴리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라라는 그 챕터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그맨 되고 싶은 분은 저처럼 지금 빨리 라이브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상우님은 25년 살았는데 토익 한 번 안 쳐봤다고 슬프다고 했는데, 왜 슬픈 건지 또 저는 궁금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챕터 얘기들이 스펙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안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 후배들 되게 많이 만나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방학 때 뭐해? 이러면 다 영어 시험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현우님도 토익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데 왜 유유유 하시냐는 거죠. 네, 굳이 토익 없어도 대- 그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꼭 토익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어, 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읽어드린 책도 그거 있어요. 보람 따윈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라는 그 일본 책에도 사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축이 뭐냐면 이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단어래요. 가축이 아니라 회사에서 키우는 동물이라는 얘기죠. 사축.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미 뭐 그런 말들이 쓰였는데 한국에서도 점차 그 말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는 일본과 한국이 여러 가지로 시장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취업 관문을 거쳐 입사해도 보장된 미래란 없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노동 강도는 날로 높아지는 느낌이다. OECD 국가 중 1인당 노동시간 분야에서는 늘 상위권이다. 2014년에는 1인당 노동시간이 2124시간이었대요. 전년보다 45시간이 늘었다. 멕시코의 2228시간이 1위고 한국이 2위래요. 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나는 일단 취업부터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래도 일단 취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 미국에 유행하는 경제 신조어가 기경제, 뭐 임시직 경제라는 말이래요. 원래는 기금 콘서트라는 말로도 많이 혼용돼서 쓰는데 1920년대에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임시로 주변 연주자에게 단기 공연 계약을 맺는 데 쓰는 말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아시죠? 그 계약직 노동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경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계약직 단기 고용이 많은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임시로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새롭게 조명받는 온디맨드 서비스 여러분들 말 들어보셨죠? 주문형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노동 수요 자체도 굉장히 좋게 말하면 탄력적이고 굉장히 계약직으로 썼다가 잘랐다가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도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외식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권 내 업체들과 가맹 제휴를 맺은 뒤 메뉴를 분류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문형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보면 임시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비정규직은 40%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오히려 더 줄게 되고 임시직이 산업 전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또 노동에 정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산업 전반에 걸친 대변혁의 움직임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이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취업이 답이냐, 뭐 굉장히 우리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또 공유가 막 많이 돼서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지금 이 청춘 신호등 이렇게 보면 거꾸로 보여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청춘 신호등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고요. 저는 책 읽는 책 방송을 하는 책읽지라입니다. 오늘은 그 노재명 작가님의 청춘 신호등을 소개하면서 그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새로운 IT 업계의 부자 10명 중에 절반이 대학 중퇴자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트위터 회장 잭 도시와 에번 윌리엄스, 스냅챗의 에번 스피겔, 왓츠앱의 얀 쿰, 우버의 트래비스 칼라닉 이런 사람들이 모두 대학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부를 하기보다는 더 현실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을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요? 1993년에 167만 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313만 명으로 대학생 수가 2배가 늘어났대요. 그리고 또 2008년에 전문대 이상 대학 진학률이 한국이 83.8%래요.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인데 일본은 어떠냐면 56.2%, 미국은 53.2%, 독일은 심지어 35.4%. 독일은 원래 뭐 대학을 안 가도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럽의 상황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25세 이상의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비율이 85년에는 10%였는데 2005년에는 31.4%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83.8%까지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생이 20년 만에 매우 급증했지만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등 이들이 갈 만한 일자리는 이에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려고 스펙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대부분 또 취업에 필요한 스펙은 유효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소모적인 경주에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굉장히 정말 공감이 되는 대목인데 이게 레드카펫 증후군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남들이 다 같이 하니까 우리도 다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서 힘든 대학생들, 취준생들의 현실이 느껴지는 그런 여는 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우님은 취업이 안 되면 회사를 만들면 되죠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바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도 굉장히 스펙도 좀 조금 중요하고 경쟁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남들하고 똑같이 쟤는 저게 있는데 나는 저게 없으니까 저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그 작가님 노재명 작가님 들어오셔서 그 댓글에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질문이나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라고 남겨주신다면 또 노재명 작가님이 더 좋은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철 님이 다른 자기계발서에 비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팩트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계발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읽어드리는 이유는 자기계발서에 공감하지 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가 필요한 친구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에 한번 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건비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굳이 대기업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 사람 수만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 책에 관통하는 메시지도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드리는 조언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스펙은 버리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건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스펙의 관계가 늘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스펙이 항상 기업에서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윈처럼 생각하라. 알리바바의 마윈처럼 생각하라의 그 저자 장샤오 형은 기업이 사회 초년생을 채용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한다. 첫 번째는 전공 지식이 탄탄하고 행동력이 강한지의 여부다. 학생 시절의 전공 지식은 성실함을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에게 능숙한 업무 능력을 기대하는 기업은 아무도 없다. 아는 척하고 열정만 앞서는 것은 위험하다. 겸손하되 나의 수준을 고려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옮기는 패기가 필요하다. 변명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것은 저도 기업의 인사 실무 담당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꼭 성적이 좋은 분들을 뽑으려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하는 거에 얼마나 열심히 임해서 노력을 하는지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공 지식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토익이나 뭐 요즘 많이 이제 뭔가 공모전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기 본질, 자기 학업에 중시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기업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기업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비전 미션과 같은 무형의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면서 오랜 기간을 함께 일할 사람을 원한다. 지원하는 기업을 통해 어떤 가치관을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회사의 창업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쉽사리 몇백 군데 회사의 이력서를 뿌리지 못한다. 불안한 마음에 회사 이름과 자기소개만 대충 수정해서 몇백 개를 쓰면서 뭐 보통 요즘 100개 정도씩 쓰시죠. 무차별로 지원하는 것은 그물고기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개 이력서 쓰시는 건 이해가 가요.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회사 하나에 대해서 정말 좀 내가 목표한 회사에 대해서 정말 집중 탐구해서 그 회사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이력서에 담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내가 가려는 회사에 대해서 목표 수립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스펙을 준비하는 게 진짜 스펙인데 사실은 남들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 스펙을 만드는 거는 소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협동심과 팀워크 정신입니다. 친구들하고 무난하게 잘 지냈다는 것을 어필하는 건 조직 적응력이 될 수는 없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위기사항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해결해 나가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꿈이라고 쓰고 번듯한 직장이라고 읽게 되고 열정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곧 취업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영어 점수 몇 점, 자격증 몇 가지로 이력서를 한 줄씩 채워나가고 이를 스펙의 완성이라 부른다. 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좀 지양하자는 게 오늘 작가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이거 들으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것도 다른 분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소 썼을 때 다들 써 있는 게 뭐 나는 4학년 때 조별과제를 하면서 뭐 굉장히 복학생들이 많았고 이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팀원들을 굉장히 응집시켜서 문제를 잘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게 요즘 그렇게 단골 메뉴래요. 그래서 모두 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사실 자소서에 쓰기 마련인데 혹시 작가님이 듣고 계시다면 그런 나의 경험들을 어떻게 자소서에 녹이면 좋은지 아까 마지막에 협동심과 팀워크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녹이면 자연스럽고 또 내가 차별화되게 어필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는 또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어볼게요. 이준목 님이 게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남들이 하는 거 최소한으로 안 하면 이론적으로는 망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좀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마음 때문에 다 남들하고 똑같은 걸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말씀드릴게요. 저는 창업 동아리였어요, 대학교 때. 근데 그때는 솔직히 스타트업이란 말도 없었고요.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막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제가 05학번이고 2010년도에 졸업했거든요. 그때 창업 동아리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한 사람들은
어차피 창업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건 이제 나중에 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어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쓰는 법,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읽는 법,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스터디파가 있었고요. 한 파트는 진짜 나가가지고 한강 여의도 시민공원 가가지고 벚꽃 축제 할 때, 불꽃 축제 할 때 돗자리라도 팔아봐야 된다라는 데가 있었어요. 저는 어떤 데였을까요? 저는 약간 돗자리라도 팔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파였고,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슬러시 장사, 뭐 떼다가 파는 장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학교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쇼핑몰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동안은 휴학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요즘은 또 많이 일반화돼서 조금 스펙 삼아 창업을 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특이했어요. 성적도 안 좋았고 토익 점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했는데, 그때 한참 분위기가, 저는 이제 뭐 통신사에 들어갔는데 통신사나 포털사들이나 분위기가 야, 이 실무 경험 있는 애들 좀 뽑아, 특이하게 생각하는 애들 좀 뽑아, 이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 당시에 창업 동아리 한 애들을 그때 당시 SKT에서 면접까지 다 그냥 서류 다 통과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단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축에서 스펙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물론 그게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건 전혀 아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대신 거기에서 어떤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좀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조금 연결되지는 않았을까? 네, 그런, 네, 음, 얘기를 드렸고요. 박범진 님이 오늘 컨디션 별로냐고 하시는데, 저는 컨디션 늘 좋아요. 근데 이 시간이 되면 얼굴이 피곤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신나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표정이 업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현우님은 자소서 컨설팅 일 하고 있는데 공감한다고, 혹시 그 자소서 컨설팅 하시면서 남기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오늘 좀 남겨줬으면 좋겠고, 오민근님 리크루팅 참석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도 좀 공감해요. 왜냐면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돼요. 자소서 회사 취업 준비하실 때 그 회사가 겪고 있는 문제, 그 회사의 태생, 그 회사의 속성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취업이 좀 잘 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또 이직도 한번 되게 성공적으로 잘했는데, 그 친구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예상 면접 질문 다 뽑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가지고 와서 누나 이거 좀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고 녹음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또 제가 그 기업의 담당자인 것처럼 궁금한 점을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 친구는 녹음을 다 해서 그걸 다시 가서 자기가 들어요. 그 정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김나무님 지금 라이브 중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의 얘기가 아닐까. 그냥 남들과 똑같은 스펙 쌓느라고 여러분 방학 때, 황금 같은 방학 때 도서관에서 안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준목님도 아무 생각 없이 취미로 소설 쓰는 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맞아요. 그냥 좋아하는 일을 정말 잘 해놓으면, 그 대신 그거 정리 잘 해놓으시고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직장인은 들으면 도움 안 되나요 하셨는데, 직장에 대한 이제 파트로 넘어가서 두 번째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파트는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예요. 제가 앞에서 그 회사 들어가는 거에서 똑같은 스펙 살 필요가 없다면, 아니 제가 첫 번째 파트 소개해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파트까지만 좀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그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에 선정된 사업가 필립 러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면요, 일을 그만두세요. 절대 누구 밑에서 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밑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햄버거 매장이라도 좋습니다. 카페도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사업을 벌이는 것에는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여유는 없으니까요. 혼자서는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책이 제가 지금 순서를
하나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제 파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조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간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다가 체크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밑에서 일하면 돈 벌 수 없다는 그런 포인트도 좀 중요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책 방송을, 물론 저는 팀원들이 있지만 책 방송은 책 방송대로 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퇴근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업가의 반대말은 직장인이 아니다.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개구리다. 여러분들 개구리 그 얘기 아시죠? 삶은 냄비, 뜨거운 냄비 속 개구리. 그러니까 냄비 속에다 개구리를 넣고 가스불을 켜고 달구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헤엄을 치면서 아, 따뜻하다, 좋다 이러는데 서서히 익어간다라는 그 얘기죠. 그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도태되는 직장인들을 얘기할 때 많이 회자되는 우화인데, 직장에서 월급 타먹을 때가 가장 좋을 때야. 뭘 하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거야. 당장 힘들어서 성질을 부릴 때가 아니야. 회사 생활도 어렵지만 사회에 홀로 나오면 어려움의 크기는 차원이 달라. 결국 직장인들은 대부분 사업가만큼은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회사는 사회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든든한 우산이 되어준다.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다. 월요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주말 휴식을 허락받는다. 5+2의 삶이다. 네, 그래서 뜨거운 냄비의 개구리 우화처럼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비참한 미래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든든하고 따뜻할 것 같지만 사실 서서히 달구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한국은 3년 뒤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경제 불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민을 받아들이고 육아 지원책 강화 같은 정부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 얘기는 2015년 11월에 인구절벽이라는 책의 저자 해리 덴트가, 그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 해리 덴트가 제16회 세계 지식 포럼에서 한국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속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8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의 시작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고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말이 꼬이네요. 그런 이제 한국의 앞으로의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취업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문제를 인지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아까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팁들을 얘기해 드렸지만 사실은 직장인들마저도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장에 좀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비드 허친스의 레밍 딜레마라는 책에 실린 우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읽어보면 레밍이라는 게 쥐과의 동물이래요. 근데 이제 그 레밍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지? 에미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왜는? 우리는 레밍이야.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바보 같기는. 에미의 친구들이 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에미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 어떤 좋은 일? 글쎄, 우리는 아직 모르지. 친구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좋은 일인 걸 어떻게 알아? 에미는 친구들의 목소리에 어떤 두려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에미의 친구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침내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게 틀림없어. 아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 라는 짤막한 우화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이 쥐과의 레밍이라는 동물은 번식이 빨라서 개체수가 몇 년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 레밍의 특징이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쥐가 절벽으로 떨어지더라도 뒤에 쥐들은 이 쥐를 쫓아서 멈추지 않고 함께 따라가서 다 같이 죽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레밍들처럼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끝이 절벽이 아닐까 두려운가? 이 책을 사실 찾고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증거다. 사실은 두려움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다.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레밍처럼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다. 잠시 멈추어 서서 높은 곳에 올라보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서 책 한 권이 읽기 어렵다거나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계발도서라는 푸념을 하지 말자.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라고 오늘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이현우님 레밍 효과 오랜만에 듣는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좀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들이고요. 사실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체크 아까도 시작할 때도 많이 체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한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도 작가님이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소개 못 드리고, 다만 앞부분에서 우리의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 부분까지 좀 소개해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일님은 최근 퇴근하면서 보고 있는데 참 느끼는 게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작가님이 그 40살에 이제 회사 직장을 잃고 다시 이력서를 쓰기 전에 했던 일이 내가 뭘 좋아했지? 나는 어렸을 때 뭘 좋아했지? 이런 거를 쓰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회사를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현우님도 직장인들이 뭐 동물원 잠깐만요. 목표 의식보다 무조건적인 안정감만 찾아서 취업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사실 오늘 제가 많이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못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사연을. 근데 홍설아님은 퇴사했다고 마지막이라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시는 또 그런 결정을 굉장히 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주님은 프리랜서인데도 도움이 되셨다고. 네. 그래서 많은 사연들을 같이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좀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주목님은 자기계발서 절대 안 읽는데 참 책 내용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고 좀 더 용기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청춘신호등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느낀 건 이렇게 좀 취준생분들이나 그런 대학생분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동접이 많아지고 좋아요가 많이 날아다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같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매일 밤 10시 반에 책벌레에서 책을 읽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책 읽는 방송이 궁금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푸시가 갈 거고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분야의 책을 들고 또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이따 읽어보고 좀 더 댓글 달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